안녕하세요. 한국인프라기술지원팀을 맡고 있는 수광영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오토데스크 솔루션을 활용한 공간 데이터 설계 및 관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유익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간단하게 제가 속한 회사를 소개해 드릴 거고요. 그리고 공간 데이터, 그리고 프로덕트에 대한 소개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회사는 1998년도에 설립해서 자본금 20억에 현재는 한 50명 정도 되는데요.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GIS부터 시작해서 현재는 AC, ENI까지 다방면에 걸쳐서 오토데스크 솔루션을 소개하고 교육하고 하는 기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단 여러 가지 조직 구성이 있는데요. 고객분들하고 가장 많이 부딪히는 부분은 영업 지원과 기술 지원 부분인데, 저 같은 경우 관공서 쪽에 많이 다니기 때문에 일반적인 여기 지금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하고도 많이 뵙는 것 같습니다. 자, 저희 핵심 경쟁력이라고 하면은 오토데스크 전문화 비즈니스 경험과 상품별, 기술별, 주로 관공서 부분으로 해서 교육 및 제품 판매 및 솔루션 개발을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오늘 주제와 맞닿는 부분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소개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초의 오토데스크 솔루션을 활용한 공간 데이터 설계 및 관리에서 가장 좀 고민을 했던 부분이 뭐였냐면은, 공간 데이터와 이걸 어떻게 설명할까 고민을 하다가 빅데이터라는 부분과 같이 연계해서 한번 설명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았고 초점을 잡았는데요. 일반적으로 빅데이터 하면은 자료의 모음 또는 큰 자료 등으로 소개가 많이 되는데, 요즘 들어서 TV에 많이 이 빅데이터에 관련된 부분들이 이슈화가 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소개가 되고 있는데, 실제로 이 빅데이터와 공간 데이터가 무슨 연계가 있냐 하면은, 빅데이터 안에 포함되어 있는 공간 데이터를 활용해서 설계적인 관점에서 접근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오늘 지도 시각화와 공간 분석을 통해서 전통적인 데이터베이스에 제공하는 기능 여러 외에 부가적으로 얻어내거나 생성할 수 있는 자료들이 많이 있습니다. 더 많은 형식의 데이터에 접근해서 기존의 분석 방식에 더해 시각적으로 표현하거나 조건을 부여해서 여러분들이 설계하시는 부분에서 좀 더 많은 이득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 부분들이 우리가 빅데이터라고 하면은,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은 아날로그 환경에 비해서 세 가지 데이터 양이나 형태나 성숙 속도에 비해서 요즘에는 밸류까지 더해서 4V라고 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공간 데이터와 접목을 해서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공간 데이터라는 부분에 대해서 잠깐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공간의 종류는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네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저희가 실질적으로 다루는 것은 데이터 형식에 따른 지오메트리와 지오그래픽 부분인데요. 자, 일단은 우리가 다룰 부분이 GPS 이동도 좌표 등의 타원 데이터를 저장한 데이터 형식, 즉 여러분들이 실제로 작업하고 있는 설계 도면을 가지고 작업하는 부분인데, 일반적인 공간 데이터라는 부분들이 실제로 설계 도면이 2D라고 하는 부분으로 작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공간 데이터 시스템을 이루고 있는 위상 정보를 가지고 작업을 하게 되고, 오토캐드 맵3D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위상 구조를 지원하기 때문에 기존의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사용하고 있어서 각 속성들의 위치 정보나 위상 간의 연계를 통해서 좀 더 다양한 정보를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간단하게 한번 접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간 데이터 활용이라는 부분인데요. 자, 빅데이터 하는 부분과 공간 데이터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자, 공간 데이터 활용해서 공간 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해서 어떤 부분이 이제 가장 접근하기 쉬울까라는 생각이 들어갔고, 생각을 해보니까, 자,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통계청에서 인구 밀도 및 어떤 지역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는데, 실제로 딱 보시게 되면은 기존의 GIS 데이터에다가 수치 정보가 들어가 있는데 실제로 도면상에는 보이지가 않죠. 하지만 기존에 나는 국립지에서 배포하는 여러 가지 도면들 같은 경우에는 문자 또는 선 안에 각각의 정보들이 다 들어가 있는데요. 현재 보시는 화면 같은 경우에는 연령별 소비 패턴을 분석해서
사용자가 어떤 뭐 상권 분석을 하기 위한 1차적인 자료를 표현해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빨간색은 인구 밀도가 많다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자, 여기에다가 공간 데이터 활용이라는 부분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지금 보시는 화면 같은 1차적인 자료에 저희가 어떤 그 값을 준 상태, 즉 특정 지역의 커피숍이라고 얘기를 들게 되면은 어떤 지역에 커피숍이 있는 상태에서 오토캐드 맵을 이용해서 제가 버퍼 200이라는 값을 준 상태에서 원을 주니까 3개의 커피숍이 있고 중첩되는 부분이 발생을 하죠. 이러한 것처럼 우리가 공간 데이터 활용이라는 게 아주 복잡한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상권 분석이라든지 이동 경로, 지역 분석을 통해서 가장 최적의 결과를 얻어낼 수 있다는 부분이 공간 데이터의 활용이라고 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공간 데이터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예전에는 뭐 GIS 데이터 뭐 여러 가지 소리가 있었는데요. 요즘에는 뭐 공간 데이터라고 통칭으로 얘기를 하게 됩니다. 공간 데이터의 종류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설계 도면뿐만 아니라 각 업무별 주제도라든지 연속 지역도, 여러분들 알고 있는 세주도 데이터, 그리고 수치 지형도, 그리고 각 업무별 GIS 데이터와 항공 영상까지 통틀어서 공간 데이터라고 하고요. 이러한 공간 데이터를 만들기 위해서는 기초 자료로 수치 지형도라든지 GIS 위치 정보 데이터 또는 포인트 클라우드, 그리고 데이터별 속성 DB라고 있는데, 이 속성 DB라는 것이 뭐 오라클이나 SQL이나 복잡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고 있는 엑셀, 이 뒷부분에 나오겠지만은 엑셀이나 액세스 DB를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데이터를 지형도나 지적도에 뿌리는 방법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편집 지역도나 도료명 주소, 이런 부분들이 뭘로 되냐면은 공간 데이터를 만들기 위한 하나의 기본 데이터가 되는 거죠. 자, 실제적으로 그 오토캐드 솔루션 중에서 뭐 솔루션이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제품이 오토캐드라고 알고 있고요. 요즘에는 건축 쪽에 레빗도 많이 있죠. 실제 공간 데이터 활용을 위해서 오토캐드가 아닌 오토캐드 맵 3D 또는 오토캐드 시빌 3D라는 제품을 사용할 때 가장 많이 사용되는 부분을 구분해 보니까 관공서 쪽에서는 지적 데이터 관리라든지 어떤 주제도를 만들기 위해서 많이 사용을 하게 되고요. 일반적인 그 민간 업체에서는 기존에 있는 지적도라든지 생성할 때도 사용을 하지만은 그 안에 들어있는 속성 정보를 또 다른 데이터 활용을 위해서 작업을 하기도 합니다. 의외로 지자체나 관공서 쪽에서는 가장 많이 사용하는 제품이 오토캐드가 아니라 오토캐드 맵이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이 이제 어떤 식으로 사용되는지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간 데이터 활용이라는 부분으로 딱 들어가게 되면요. 제가 이제 고민을 많이 했어요. 공간 데이터 하다가 여러 가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한 4-5가지 정도가 되는데요. 첫 번째로 지형도와 지적도 편집이 가능한가? 제가 예전에 교육이나 세미나를 할 때 지형도를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많이 물어보게 되면은 지형도나 지적도, 특히 지형도 같은 경우는 2D로 구성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지형도 자체는 3D 파일입니다. 높이 값이 다 들어가 있고 작업하는 건데요. 그런 부분들이 실제로 우리가 사용하는 것만큼 많이 활용을 못하고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나온 게 뭐냐면 공간 데이터 편집이 가능한가. 실제로 국립지도에서 배포되는 그 쉐입 파일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가 그 도면을 딱 보시게 되면 아시겠지만은 선밖에 안 보입니다. 그 선 안에 각종 수많은 속성 데이터, 즉 공간 데이터가 들어있는데 그거를 활용하기 위해서 다른 여러 가지 솔루션을 사용한다거나 뭐 이런저런 작업들을 하게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아니라 오토캐드 맵이라는 하나의 솔루션 안에서 그것들을 다 활용할 수 있게끔 해줄 수가 있느냐라는 부분이었고요. 자, 기본적으로 오토캐드 맵이 갖는 속성은 뭐냐면요. 만들어져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설계를 할 때 설계라는 부분이 오토캐드처럼 직접 선을 그리거나 그렇게 작업하는 게 아니라요. 만들어져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내가 가공한다. 즉 새로 설계를 한다는 개념으로 들어가게 된다. 그래서 계획 도면을 작성할 수 있는가라는 부분들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요즘에 그리고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 또 항공사진을 다룰 수 있는가. 이 부분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TIF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그 이미지 자체에 좌표값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좌표값을 가지고 어떤 식으로 활용할 수가 있는지, 오토캐드에서는 좌표값을 가지고 있긴 한데 우리가 알고 있는 지그좌표라는 그런 부분들을 적용해서 작업할 수가 없는 거죠. 하다못해 요즘 나오고 있는 포인트 클라우드 데이터 같은 경우에도 좌표값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좌표값을 활용해서 또 다른 지형도 데이터, 이미지를 생성한다든지 등고선 데이터를 생성한다든지 설계 데이터를 만들 수 있다든지 하는 부분들이 조금 중요하게 다뤄져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가장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일반적인 우리가 작업을 할 때 지형도나 지적도, 그리고 건물 데이터, 그리고 속성 대비를 본다고 하면은 하나하나 떨어뜨려 놓고 작업을 했었는데요.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이 화면을 보시는 것처럼 하나의 지형도나 지적도 위에다가 항공사진을 그 좌표값에 맞게 올려놓고요. 그 다음에 원하는 3D 데이터를 위에 올려놓은 상태에서 그 3D 데이터 위에서도 내가 원하는 데이터 값을 조회를 하게 되면은 보시는 것처럼 화면에 특정 값에 반응해서 3D 형태로 해서 그 색깔이 변하거나 아니면 DB 데이터를 이렇게 나타나서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부터 하는 부분들이 이러한 부분들을 활용하기 위해서 단순하게 2D가 아니라 3D로, 그리고 공간 데이터를 이용해서 어떤 작업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넘어갈 거고요. 그러하기 위해서 이제 각각의 기능들을 잠깐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에 설명드린 것처럼 오토캐드 맵 3D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특징은 데이터 계획 및 관리라는 부분인데요. 실제로 오토캐드 맵 3D 같은 경우에는 오토캐드처럼 설계자가 직접 그리거나 편집하는 작업보다는 이미 구성되어 있는 형상 데이터와 공간 데이터를 활용해서 사용자가 원하는 형태로 가공하고 편집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다른 여러 가지 툴을 사용하지 않고 오토캐드 베이스에서 가장 손쉽게 공간 데이터를 다룰 수가 있고요. 하다못해 그 오토캐드 맵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GIS 솔루션에서 사용하는 쉐입 파일 같은 경우에도 구 버전에서는 파일을 변환해서 작업을 했어야 되지만은 현재 상태에서는 오토캐드 맵에서 그 쉐입 파일을 가져와서 바로 변환하지 않고 그 파일 속성 그대로 놓고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 공간 데이터를 다루는 데 있어서 가장 최적의 솔루션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저도 여러 가지 솔루션을 다뤄봤지만은 가장 필요한 부분들, 예를 들어서 도면 이미지 부착 조회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실제로 오토캐드에서 가장 저희한테 가장 많이 물어보는 게 뭐냐면은 용량이 부족하다, 데이터가 무겁다고 얘기를 하시는데요. 오토캐드 웹에서는 이런 그 큰 용량, 빅데이터의 도면 파일이라고 하더라도 도면 이미지 부착이라는 기능을 통해서 아주 손쉽게 데이터를 부착하고 거기서 원하는 데이터만 뽑아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요. 도면 정비 및 경계 편집이라는 부분인데 실제로 그 작업을 하다 보면은 미세하게 오류가 많이 나타납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자동으로 처리가 되고 편집이 되고 보정이 된다면 더 좋겠죠. 자, 외부 데이터베이스라는 부분인데요. 쉐입 파일의 특징은 뭐냐면 쉐입 파일 같은 경우는 그래픽 파일이 아니라 DB 파일입니다. 그래서 그 파일의 속성을 보시게 되면 DBF라고 있는데 그 DBF 파일을 엑셀에서 열어보면 속성 값이 다 들어있죠. 거꾸로 그 DW 파일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DW 파일이 있고 공간 데이터가 들어가 있는 DW 파일이 있는데 이 DW 파일 같은 경우에는 속성 값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원한다고 하면은 엑셀이나 액세스 그리고 SQL 오라클과 연동을 시켜갖고 내가 원하는 데이터를 서로 또 다시 연결시켜서 가공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러한 작업을 토대로 해서 주제도를 작성하는데 실제로 상하수도 연결망이라든지 아니면 세주소라든지 아니면은 인구 분포도 조사라든지 하는 형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뉴스에 보시는 어떤 그래픽적인 부분들을 통계청에 나온 자료들을 오토캐드 맵에서 손쉽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오늘 나온 주제 중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이기도 한 객체 데이터, 즉 공간 데이터라는 부분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여러분들이 어떤 그 공간 데이터, GIS 속성을 가진 데이터를 다루신다고 하면은 오토캐드를 가지고 작업하신다는 것은 아주 무모한
일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오토캐드 맵이라든지 이런 GIS 솔루션을 반드시 사용해서 작업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특징이 뭐냐면 아까 처음에 설명드린 것처럼 오토캐드 맵에서는 현재 그 국내에서 사용하는 거의 모든 GIS 데이터들을 가져오고 내보낼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의 솔루션으로 해서 다 사용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프로젝트를 하면서 제목을 제가 안 적었죠. 처음에는 공간 데이터 도면 관리 솔루션입니다 라고 적어놨는데 지적도 위에다가 항공사지를 옆에 놨고요. 여기에다 지역 경계를 넣어놨는데 간혹가다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토캐드 맵과 오토캐드가 어떠한 제품이냐고 물어보신 분들이 있는데요. 실제로 그 오토데스크 솔루션은 전 산업별로 해서 가장 다양한 솔루션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 맞게 최적화되어 있죠. 제가 이제 고객들한테 또는 저한테 물어본 여러 분들한테 설명할 때 가장 많이 설명하는 부분이 뭐냐면은 자, 오토데스크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오토캐드로 시작되는 것과 오토데스크로 시작되는 솔루션에 큰 특징이 있다고 말을 합니다. 오토캐드라는 말이 들어가 있는 제품 같은 경우에는 엔진 자체가 오토캐드 기반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기존에 오토캐드를 사용하셨던 분들이라고 하면은 아주 손쉽게 그 오토캐드 맵이라든지 CV라든지 기타 등등의 솔루션을 사용할 수가 있고요. 오토데스크라는 말이 들어간 거는 오토캐드하고 엔진이 조금 틀립니다. 오토데스크에서 가장 유명한 제품은 레빗이 있죠. 건축 솔루션인데 그 부분은 오토캐드 엔진이 틀리기 때문에 초창기에는 이런 데이터 호환이 조금 안 좋았지만 요즘에 최신 버전에서는 그 데이터 호환이 아주 잘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제품에서 어떤 제품을 구분할 때 앞에 오토캐드가 들어가 있는지 오토데스크가 들어가 있는지를 구분하시고 오토캐드라는 명칭으로 시작되는 이 오토캐드 맵 같은 제품을 사용하실 때는 거부감이 없이 좀 더 편하게 쉽게 접근할 수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구현이라는 부분인데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공간 데이터 활용에 있어서 어떠한 질문을 하시더라도 오토캐드 맵은 다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데이터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라고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제가 앞에서 여러 가지 사설들을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실제 각각의 그러면은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토캐드 맵을 가장 좋아하게 된 이유는 뭐였냐면요. 오토캐드처럼 쉽다? 뭐 그런 부분도 있지만은 내가 원하는 기존에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한데 모아서 내가 원하는 형식으로 새로 만들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만든다는 과정이 기본적으로 뭐 건축 소개라든지 뭐 측량이라든지 그런 걸 통해서 내가 직접 그리는 게 아니라 이 만들어져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어떤 깔때기 모양의 조회라는 기능을 통해서 그 안에 집어넣은 다음에 내가 원하는 조건, 자, 어떤 특정 지역의 어떤 도면에 들어있는 홍길동이라는 사람의 데이터를 화면상에 뿌려줘라고 얘기를 하면은 오토캐드 맵은 그걸 바로 보여줍니다. 즉 내가 생각하는 것을 구현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메리트라고 할 수가 있었고요. 자, 이렇게 보게 되면 이제 가장 좋아하는 기능입니다. 보통 이제 지형도 한개 같은 경우는 몇십 메가짜리도 있고 몇 메가짜리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보통 작업을 할 때 한 지역을 하게 되면은 뭐 적게는 서너 개에서 많게는 5, 60개까지 되는 지형도 데이터가 있는데 그 데이터를 만약에 내가 가공을 한다고 하면은 웬만한 슈퍼컴퓨터가 아니면 힘들죠. 하지만 오토캐드 웹에서는 그 데이터를 잠깐 부착을 시켜놓은 상태에서 이미지 형태로 하기 때문에 용량의 부담도 없고요. 그 상태에서 자,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세 가지 형태로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원하는 값만 또는 그 원하는 값을 내가 원하는 형식으로 다시 변형을 시킬 수가 있고요. 가장 이제 혁신적인 게 뭐였냐면은 그래픽 데이터를 가지고 DB 데이터, 데이터베이스를 뽑아낼 수 있다고 하는 부분들이 가장 큰 메리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꾸로 데이터베이스를 DW 도면에 표현할 수도 있는데요. 그 부분도 이제 나오겠죠. 어쨌든 이러한 부분들을 제가 동영상을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같이 동영상을 보시면서 제가 한번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은 뭐냐면요. 제가 이제 지형도 6개를 부착을 시켰습니다.
오토캐드 맵에서 이런 작업들을 하려고 하면은 하나하나 삽입이나 블록 등을 통해서 하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제가 선택을 했을 때 객체가 선택되는 게 아니라 도면 전체가 선택이 되고요. 비유하는 부분도 아주 간단하게 작업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오토캐드 웹이 가지는 부착 조회라는 특성이고요. 자, 이 상태에서 제가 이제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알게 도면층이라는 기능을 통해서 6개의 지형도에서 도로에 대해서 한번 뽑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6개의 지형도에서 도로를 뽑아낸다는 게 눈 감았다고 하셔야 되는데요. 만약 오토캐드로 이 작업을 하려면 많은 시간이 걸릴 겁니다. 기타 간단하게 편집을 통해서 하나의 도면층뿐이 아니라 복합조회를 할 수가 있는데요. 이 복합조회는 내가 원하는 형태로 이제 또 다시 만들어줄 수가 있다는 얘기인데요. 잠깐 보고 이제 마무리하면서 또 설명을 드릴게요. 자, 지금 보신 과정은 기존에 제가 이제 미리 보기라는 기능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데이터가 맞는지 체크를 한 다음에 실제로 이게 내가 써야 되는 데이터라고 하면은 그때부터는 어떤 작업을 하냐면은 그리기를 통해서 실제 디테일 도면을 그리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w블록이라는 명령을 통해서 저장을 하게 되면은 만약에 지형도 50개에서 도로만 뽑아낸다고 가정을 했을 때 아주 반복적인 작업이 되겠죠. 하지만 오토캐드 웹에서는 단 몇 번의 클릭만으로 내가 원하는 값을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번 얻어낸 값들은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또 다른 작업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번에는 단순하게 도면층이 아니라 속성 자체를 아예 바꿔버리도록 해서 색깔을 전체, 지금 제가 도로를 선택을 했고요. 도로를 선택한 상태에서 색깔을 바꾸고 도면층도 아시겠지만 수십 가지의 도면층이 있는데 도면층의 내용을 3, 40개 되는 걸 한꺼번에 하나의 도면층으로 통일을 해서 작업하는 과정입니다. 자,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지금 제가 반복적으로 어떤 조회 기능을 통해서 미리 보기를 하고 그것을 저장을 하고 있는데요. 즉 오토캐드 맵에서는 원본 데이터를 가지고 내가 원하는 형식으로 계속 출력을 해서 그리기를 한 다음에 그걸 저장하는 형식으로 계속 작업을 할 수가 있게 되고요. 이러한 부분들이 각각의 종류별로 해서 작업을 하고, 이번에는 아주 재밌는 걸 한번 해볼 텐데요. 특정 도면층과 함께 내가 원하는 위치값만 가지고 한번 복합 조회를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요. 레이어 3번과 4번 도면층에 들어있는 내용과 내가 특정 지역에 위치한 원을, 즉 경계를 선택한 다음에 그 경계를 가지고 조회 진행하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내가 원하는 지역만 이렇게 딱 추출해 낼 수가 있고요. 이 상태에서는 도면을 쓸 수가 있긴 하지만은 조금 부담스러우니까 어떤 식으로 하냐면은 오토캐드 웹에서 가장 또 혁신적인 기능이 있죠. 경계자리라는 명령을 통해서 여러분들 일일이 트림 명령 자르는 것이 아니라 한 방에 이런 데이터들을 깔끔하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오토캐드 맵에서 말하는 경계자리 기능인데요. 이 부분들은 도각과 도각이 겹치는 부분이라든지 아니면은 어떤 특정 지역의 여러 가지 데이터를 한꺼번에 추출해낼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기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지형도에서 원하는 데이터를 추출해내고 작업을 했었다면요, 조금 다른 작업을 해볼 건데요. 뭐냐면
부착된 지형도에서 원하는 그 설계도에 그려져 있는 문자 데이터를 DB화 시키는 과정을 한번 해보도록 할 건데요. 지형도에서 어떤 문자 값을 지정한 다음에 그 문자에 들어있는 뭐 문자의 내용이라든지 아니면은 좌표 값을 한번 텍스트 파일로 뽑아내고 그것을 엑셀로 한번 정리하는 과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하는 과정은 제가 그 조회를 통해서 문자를 뽑아냈고요. 뽑아낸 문자 같은 경우에는 엑셀 버전에 상관없이 간단하게 DB화 시킬 수가 있는데 이 과정을 보시게 되면은 기존에 있는 그 어떤 꼭 지형도가 아니라도 어떤 주제로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아주 손쉽게 작업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자, 여러분들 이 과정을 통해서 세 가지를 배웠는데 첫 번째는 기존에 있는 지형도에서 원하는 어떤 특정 도면층만 뽑아낼 수 있다. 두 번째는 도면층과 어떤 위치값을 지정하게 되면은 복합 조회를 통해서 그 특정 영역을 뽑아낼 수 있다. 세 번째는 설계 도면 안에 있는 문자를 내가 원하는 좌표값과 함께 그 속성값을 어떻게 우리가 DB화 시킬 수가 있다는 부분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거는 간단하게 이제 데이터를 간단하게 뽑아내는 작업이었고요. 조금 더 이제 한 단계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냐면은 공간 데이터 편집 및 활용 부분입니다. 자, 지금 보시는 작업은 뭐냐면요. 우리가 사용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적인 지적도라든지 어떤 특정한 공간 데이터 도면 같은 경우에는 예전처럼 뭐 옆에 설명이 붙어 있다거나 문자 값이 다 들어있고 주석으로 표현되는 게 아니라 단순하게 선으로만 표현이 됩니다. 이 선으로 표현된 데이터를 오토캐드에 비해서 객체 데이터 보기를 통해서 딱 보시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뭐 지번값이라든지 아니면 면적값이라 그런 것들이 이미 다 들어가 있는 상태이고요. 두 번째는 뭐였냐면은 그런 파일들을 보는데 우리가 디테일 변환을 해서 보는 방법과 또는 아예 쉐입 파일 자체를 변환하지 않고 속성 값을 그대로 가진 상태에서 데이터를 보고 편집할 수 있다면 더 좋을 것 같았고요. 그 부분들을 한번 제가 이제 보게끔 해봤는데요. 다시 한번 동영상을 보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다른 오토캐드 웹에서 사용하는 데이터 형식이 아니라 다른 형식으로 된 GS 공간 데이터 파일을 가져오는 방법인데 이 데이터 같은 게 실제 현장에서 지금 쓰이고 있는 데이터고요. 쉐입 파일을 가져올 때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오토캐드 웹에서 속성 값을 가져오게 되는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이 부분입니다. 반드시 어떤 데이터를 가져오기를 통해서 가져올 때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가져오기 기능은 오토캐드 웹에서 삽입이라는 명령을 통해서 가져오게 되는데 그 삽입이라는 명령을 통해서 가져오게 되면 형상만 가져오게 되고요. 오토캐드 웹에서 데이터베이스를 가져오는 가져오기 기능을 통해서 객체 데이터를 선택하고 가져오시게 되면은 일반적인 데이터를 가져오게 되는데 여기서 가장 많이 실수하는 게 뭐냐면 가져오긴 했는데 실제 보면은 말 그대로 선밖에 안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일단은 이 선밖에 안 보이는 부분이 이 선 안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은 속성값이 들어있는데 속성값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다시 한번 부착을 통해서 조회를 해주게 된다. 이 조회가
아까 조회는 눈에 보이는 거에 대한 어떤 값을 조회했는데요. 지금 하시는 조회는 뭐냐면은 속성 데이터를 거꾸로 내가 화면상에서 뿌리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눈에 보이지 않다고 해서 안 보이는 게 아니라 공간 데이터는 눈에 보이지 않는 안에 들어있는 값들이 더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한번 해볼 거고요. 자, 아까 우리가 그 변환한 데이터인데 변환한 데이터를 위치나 어떤 도면치나 그런 조건이 아니라 그 네 가지 조건 중에서 데이터라는 부분에 들어가서 작업을 하는데 일단은 들어가 있는 도면층을 선택해서 작업을 해주게 되고요. 그리기라는 명령을 통해서 특성 대체해서 문자 값을 한번 뿌려보는 방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까지 어떤 데이터가 이렇게 들어있는데요. 자, 객체 데이터를 한번 선택을 해보게 되면은 이 문자는 우리가 생성해낸 데이터이기 때문에 지금 속성값은 들어가 있지 않지만은 그러면은 선을 한번 선택해 보겠습니다. 선을 선택해 보게 되면은 선 안에 정보가 들어있는 게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만약에 지역 코드명이라든지 지번값이라든지 이 안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면적값, 속성값을 같이 내보낼 수가 있는 게 오토캐드 맵의 기능입니다. 자, 세 번째로 이제 공간 데이터 연결이라는 부분인데요. 이 공간 데이터를 연결하는 부분들은 뭐 쉐입 파일 연결과 DB 연결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 연결을 통해서 어떤 형식으로 작업을 할 수가 있냐면은 주제도를 표현할 수가 있는데요. 자, 지금 보시는 그 화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오토캐드 맵에서 각각의 지속도를 불러들인 다음에 어떤 특정한 조건을 주게 됩니다. 조건이라는 게 별거는 없고요.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 영역에 있는 지목이 도일 경우에는 제가 색깔을 주게 되는데 자, 지목이 도일게 말 그대로 도로라는 얘기죠. 도로일 경우에는 회색으로 표현을 해주고 그려달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보시는 것처럼 지속도 상에서 자동으로 그 지목이 도인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색깔을 표현해 주게 되고요. 마찬가지로 같은 방법으로 계속해서 조회 정의라는 명령을 통해서 편집을 하고 다시 이번에는 지목이 답인 거에 대해서 명령을 준 다음에 반복적으로 처음에 내가 조회할 대상이 답인 것이다. 그리고 도면층만 한 개씩 생성해 주면 생성을 하지 않아도 상관없죠. 나중에 분류를 해서 생성해 주는 게 좋겠죠. 이런 형식으로 작업을 하게 되면은 최종적으로 보시는 것처럼 위상조회라는 그 명령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하나의 주제도를 생성해 낼 수가 있고요. 이 주제도는 제가 이거 만드는데 한 5분 정도 걸렸나? 아주 단순하게 속성 공간 데이터에 대한 이해가 있으면은 좀 더 쉽게 작업이 가능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시향하기에서는 좀 더 하는데요. 자, 좀 더 응용된 부분을 하게 되면 지금 이 부분은 뭐냐면은 어떤 특정 영역에 있는 다각형 블럭이 있을 때 면적별로 해서 제가 색깔을 넣는 방법인데요. 예를 들어서 같은 아까 그 지목별로 해서 어떤 그 명칭의 문자 값에 의해서 어떤 특정 문자에 반응하게끔 해서 색깔이 입력이 됐다고 하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특정 폴리곤의 면적을 구분해서 제가 색깔을 이렇게 입력했는데요. 색깔을 입력하는 부분들이 예를 들어서 초록색 같은 경우에는 파란색 같은 경우에는 면적이 1000 미만인 다각형 폴리곤에 색깔을 입혔고요. 초록색 같은 경우에는 1000 이상 2000 미만인 다각형에다가 색깔을 입힌 부분인데요. 이 부분들이 우리가 실제로 작업을 해서 이렇게 주제도를 만든다고 하면은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하지만 오토캐드 웹에서 최초에 여러분들이 제가 오토캐드 웹을 이루는 기본적인 구성 조건 위상이라는 부분이었는데 이 위상을 만들어주게 되면 아주 손쉽게 이러한 주제도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온 게 뭐냐면요. 공간 데이터 연결이라는 부분인데 근데
문제는 뭐였냐면은 제가 막 고민을 해보다 보니까 그러면 안에 들어있는 데이터는 가능한데 만약에 내가 어떤 특정 설계 도면과 또 다른 데이터베이스, 즉 데이터베이스라고 해서 엑셀도 있고 액세스도 있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부분은 뭐냐면 SQL이나 오라클 같은 걸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우리가 가장 많이 쓰고 있는 엑셀이나 액세스 데이터를 통해서 제가 현재 도면에다가 특정 영역에 있는 액세스 도면을 가지고 연결하는 방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데이터에서는 제가 임의로 이제 그 땅 주인들의 이름을 개똥, 현길똥, 말똥 이렇게 집어넣었는데요. 실제로 이 속성 데이터 안에는 이런 정보들이 들어가 있지 않은데, 제가 하려는 작업은 뭐냐면은 이 각각의 땅 주인 또는 다른 곳에 있는 DB 데이터를 가져와서 거꾸로 이 그 공간 데이터를 어디다가 설계 도면에다 뿌리는 방법을 한번 보여드릴 겁니다. 각각의 지번이 땅 주인이 누구라고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제 저는 이걸 표현하고 싶어 갖고 하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 속성 공간 데이터 값이 뭐 면적이라든지 아니면 지번까지는 있는데, 아까 보시는 어떤 땅 주인의 명칭 그런 것들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데이터베이스를 부착을 시켰고요. 그 부착된 밖에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어떤 식으로 해서 제가 표현하는지 한번 보여드리려고 이제 가져왔는데요. 이 유저 부분을 각각의 그 필지 위에다 한 개씩 다 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조회라는 부분이 또 나오게 되는데요. 오토캐드 웹의 가장 기본적인 작업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는 게 아니라 기존의 데이터를 활용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더군다나 위상이 만들어져 있고 엑셀이나 액세스 같은 데이터베이스가 연결이 됐다고 하면 거꾸로 그 자료를 내가 원하는 만큼 뿌릴 수가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모든 데이터를 한꺼번에 뿌리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특정 조건에 맞는 데이터만 사면상에서, 지금 보시는 것 같은 경우에는 그 액세스 데이터 또는 엑셀 데이터에 들어있는 정보를 거꾸로 오토캐드 웹에다 뿌린 과정을 한번 보신 겁니다. 이런 작업들이 얼마 전에 어떤 분이 뭐 원하는 지번만 뿌릴 수 있냐고 해서 제가 이제 만들어 드린 적이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조금만 준비를 하시면 충분히 작업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요즘 들어서 포인트 클라우드 많이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오토캐드 맵 같은 경우에는 이미 처음 구조 자체가 어떤 포인트 클라우드로 된 데이터를 점 데이터를 가져와서 DWG를 변환을 하고, 그 DWG 안에서 등고선이라든지 아니면 이미지 데이터를 생성해 냈고요. 이 포인트 클라우드는 뭐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실 게 없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X, Y, Z로 구성된 텍스트화이라고 생각하시면 아주 손쉽게 생각하실 수가 있고요. 그 데이터를 가지고 작업을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이제 오토캐드 맵 같은 경우는 좌표가 없는 이미지라고 하더라도 오토캐드 맵에서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러버시트라는 기능을 이용해서, 즉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공간 데이터라든지 GIS 데이터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 가장 이게 있었으면 좋겠다는 기능들은 이미 다 구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좀 더 쉽게 작업을 할 수가 있고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그 항공사진이나 이미지 데이터가 오토캐드 맵만이 특정 영역에 정확하게 맞춰 넣을 수가 있습니다. 오토캐드처럼 자르기 명령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러버시트라는 기능을 이용해서 작업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제가 이제 그 작업을 하다가 무슨 생각을 했었냐면은, 예를 들어서 구글어스나 뷰월드 같은 공간정보 시스템의 어떤 특정 영역에 내가 지역 경계라든지 구역을 그렸을 때 그거를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이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좌표값을 모르니까. 하지만은 내가 이 오토캐드 맵에서는 이 뷰월드나 구글어스에서 지정한 어떤 특정한 구역을 가져와서 작업할 수가 있고요.
웹에서 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양한 솔루션들이 있는데 이러한 솔루션들이 처음에 다시 원점으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단순하게 그 사진이라든지 아니면 지형 정보 가지고 있다고 하면은 이런 그 사업을 못하겠죠. 하지만 지도 데이터 위에다가 그 안에 들어있는 속성 데이터를 이용해서 어떤 특정 지역을 표현해 줄 때 어떤 내가 찾아가고자 할 때 표현해 주는 부분들이 공간 데이터를 활용한 지도 서비스라고 할 수가 있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것은 뭐냐면 요즘 나오고 있는 V월드와 구글 어스의 데이터에다가 특정한 구역을 설정해서 그것을 오토캐드 맵에 있는 내가 작업하고 있는 설계 도면에다가 한번 집어넣는 방법을 간단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V월드는 그 구글 어스에 비해서 국내 자료는 아주 잘 돼 있죠. 그래서 이제 지금 보시는 어떤 특정 영역에서 제가 좀 더 복잡한 다각형도 가능한데 간단하게 이제 사각형 형태의 다각형을 그려서 구역 설정이라고 이름을 주고요. 이 자체는 뭐 작업하기가 쉬우니까 그리고 나서 이 구역 설정한 걸 저장을 하게 되면은 파일로 저장이 되죠. 요거를 한번 저장을 하고 구글 어스에서 한번 가져온 다음에 다시 그 데이터를 가지고 오토캐드 맵에다가 정확한 위치 값을 가지고 표현하는 방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할 겁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바로 제가 가져오니까 아까 V월드에서 구역 설정한 값들이 가져왔고요. 이러한 부분들은 마찬가지로 그 화면을 캡처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이미지 데이터가 잡혀가 없을 때 같은 방식으로 활용할 수가 있는데요. 좀 더 복잡하게 설명하면 뭐 좋을 것 같기도 하지만 간단하게 지금 마지막으로 아까 똑같은 지역 데이터를 가져온 건데요. 오토캐드 맵에서 저장된 구역 설정 값을 가져와서 표현한 것을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최종적으로 제가 이제 그 설명할 건 되게 많은데 하다 보니까 되게 짧게 끝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 세미나는 여기까지 해서 마치고요. Q&A 시간을 가져서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기타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고 없으면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로 하면 됩니까? 네. 그 김수열님 같은 경우 그 위치 기반 서비스와 사물 인터넷이 결합되어 공간 데이터 활용은 급격히 늘어난 거 보입니다. 오토캐드 맵에 관련된 기능이나 연동 사례가 있는지요? 아까 제가 보신 것처럼 그 기존의 어떤 공간 데이터하고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통해서 작업할 수도 있고요. 연계를 통해서 이제 표현하거나 그릴 수가 있고 그 어떤 통계청 자료를 통해서 할 수가 있다거나 아니면 또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관로망이 있을 때 그 관로가 끊어진 부분과 끊어지지 않는 표현하기 위해서 시작점과 끝점을 지정해서 어떤 값을 주게 되면요. 그 값에 대한 그 정보를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여기서 이렇게 연동 사례가 있다고 하는 부분들은 기능은 제가 구현해 드릴 수 있는데 연동 사례는 설명드리기가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그 천우성 님이 질문하신 정부에서 제공되는 공공 데이터 중 공간 데이터로 표현할 수 있는 부분은 표현이 되는 건가요? 네, 표현이 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 이상으로 제가 이제 그 오토캐드 웹만 10몇 년을 써왔는데요. 공간 데이터와 GIS로 표현될 수 있는 부분들은 제가 여태까지 해보니까 웬만한 건 다 표현이 가능합니다.
협업 기능 SS 연동도 가능해요. 협업 기능까지는 힘듭니다. 이거는 뭐 아시다시피 표현되는 기능이 있으니까요. SS 연동하고는 또 좀 틀린 것 같습니다. 오토캐드 맵 데이터와 인터페이스하여 사용 가능한 다른 툴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요? 오토캐드 맵 데이터. 꼭 오토캐드 웹 데이터가 아니라요. 공간 쉐입 파일을 뭐 커버리지 파일, 지금 방금 구글어스의 KML 파일, 일반적으로 공간 데이터라는 GIS라는 개념이 들어간 데이터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뭐 아큐뷰 같은 경우도 이제 뷰 전용 툴이고 아크맵도 있고 여러 가지 있죠. 그런 부분들을 사용하는 것보다는 하나의 솔루션으로 가능하다고 하면은 오토캐드 웹으로 하는 것이 가장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더 궁금하신 거나 질문 사항이 있으시면요, 다시 한번 뭐 메일을 주시거나 하시게 되면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오토데스크 솔루션을 활용한 공간 데이터 설계 및 관리의 한국인프라 기술지원팀 소광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